자, 요 녀석은 17년 3월에 1학년 학평으로 나왔던 녀석인데, 과학지문 어려운 학생들은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을 만하죠. 그리고 요 피스톤 실린더 이 그림 어디서 좀 익숙하지 않나요? 요거 제가 일단 미리 풀어보게 하는 학생들 되게 많은데, 처음 들어왔을 때. 피스톤 실린더 상행 하행. 뭐 어찌됐건 간에, 이 지문은 만들어 놓기만 하고 딱히 풀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거고, 보기에서 이렇게 그림 하나를 줬으니까, 그림이, 보기 가를 그래프로 1학년 지문이니까 이렇게 딱 범위를 줬죠. 이 범위를 안 줬어도 P1, P2, T1, T2가 있기 때문에 이 녀석들 있는 부분들을 찾아주시면은 금방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읽으면서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죠. 대신 이 녀석들 온도, 압력 T1, T2, P1, P2로 갈 때 온도와 압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보니까 화살표로 보니까 대충 T1에서 T2, A에서 C로 갈 때, A에서 B로 갈 때, B에서 C로 갈 때, 에, 뭔 말하려고 했지? 이때 변화를 확인을 해주면 될 겁니다. 잠깐 배가 아파가지고 멍 때렸어. 자, 보시면은 일단 읽어볼까요? 어, 이 무슨 에너지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일단 요 녀석이 있는데 요 피스톤 실린더는 몇 번 나왔어요. 고1, 2, 3 학평 평가원 합쳐가지고 한 내가 본 지문만 최소 3개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알아두면 좋아요. 자, 보일-샤를의 법칙을 만족하는 기체가 들어있다. 근데 보일-샤를의 법칙이 뭔지 안 나와 있죠. 그냥 읽어주시면 됩니다. 피스톤을 고정하지 않은 채 실린더 속 기체의 압력이 지금 얘가 피스톤이고 얘가 실린더예요. 그건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체의 압력이 P1으로 일정하대요. 가를 그래프로 표시한 거니까 이거랑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봐주면 돼요. 자, 실린더 속 기체의 온도가 T1에서 T2가 되도록 하면이에요. 일단 처음이 이걸로 써볼까요? 이게 A에서 C로 가는 게 첫 번째인 거죠. 온도가 A에서 C 상태로 되는 경우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는 증가하게 된다. 그대로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한편 피스톤을 고정하여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를 일정하게 하고 실린더를 가열하면 실린더 속 기체의 온도가 T1에서 T2가 되는 동안 실린더 속 기체의 압력은 지금 여기가 1번 내용이고 아니다 1번 내용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 제가 설명한 이 부분이 A에서 C로 가는 부분이고 바로 여기 T1에서 T2로 증가할 때 P1에서 P2로 증가한다. 이게 바로 A에서 B로 가는 녀석이죠. 이때 온도가 T2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요 녀석인 거지. 여기에서 고정시켰던 피스톤을 풀면은 실린더 속 기체의 압력이 P1으로 이렇게 줄어들면서 반면에 어떻다고요? 부피가 증가한대요. B의 경우 A 상태에서 B 상태가 되는 경로에서 A에서 B 상태가 되는 경로에서 A에서 B 상태로 되는 경로에서 온도가 점차 높아지는 건 T1에서 T2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T1에서 T2로 높아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3번 B의 경우 B 상태에서 B의 경우가 뭐야? A의 경우?
아, 여기구나. A, B, 전자의 경우, 후자의 경우. 그리고 B의 경우, B 상태에서 C 상태가 되는 동안, 사실 B의 경우라고 볼 필요도 없이, 이렇게 요약할 필요도 없이 지금 이미 정리가 됐죠.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렇게 되는 동안에 기체의 압력이 내려갈 때까지 부피는 증가한다 그랬죠? 이거 그대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4번 볼까요? A 상태에서 여기에서 실린더 속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A의 경우와 B의 경우가 같을 것이다. 이 상태. 변화하지 않은 상태. A든 봐봐요. 요걸 A라고 하고 지문에서 요 녀석을 B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출발점은 똑같죠. 출발점은 똑같아요. 아직 뭔가 조치를 취하기 전, 액션을 취하기 전 상태의 내부 에너지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동일한 출발선상이니까 같겠죠. 답은 5번이겠네요. C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실린더 속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A의 경우보다 B의 경우가 클 것이다. 자, A와 B의 실린더 속 내부 에너지는 서로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냥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요 녀석은 사실 요 녀석으로도 근거를 잡을 수가 있죠. 여기에서 이미 나와 있는 녀석이에요. 여기에서 이미 나와 있는 녀석인데 뭐 읽어주시면은 뭐 에너지의 합, 기체의 이 안에 있는 내부 에너지는 일정하다, 뭐 같다, 일정한 게 아니고 같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실 이 지문, 지금 이 지문을 보면서 지문이 어려워서 이 문제 강의를 신청한 거라면은 사실 지문 내용을 100% 이해하고 풀이하려고 생각한 걸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녀석들의, 그러니까 이 지문을 과학이나 기술 지문 몰라도 일단 과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게 저도 불가능해요. 왜냐면 전 문과거든요. 저도 불가능해요. 이 내용을 완벽히 알려면은 이런 에너지 작용들 아래에 깔려있는 다양한 이론과 공식들에 대한 이해가 당연히 선행되어야지. 근데 그게 선행이 안 돼 있어도 풀 수 있게 내용을 주는 거거든. 방금 전에 문제 풀 때 봤죠. 그냥 지문 내용 따라가면서 이 보기에 적용시켜서 문제를 푼 거예요. 그렇게 풀어야 돼요. 100% 이해하면서 풀이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 100%에 근접하게 이해를 하려고 했다?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시간 줄어든다 하면 안 되죠. 시간 모자람. 그냥 제가 푸는 방식을 그대로. 저 지금 지문 이렇게 안 읽고 바로 문제를 푼 거거든요. 이 지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따로 강의한 기억이 없는 걸 보니까 지금이 처음 이 지문 만들기만 하고 제대로 풀어본 건 아마 처음일 거예요. 이렇게 읽고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독해할 때는 조금 더 제가 여기 안 읽은 이런 부분들을 그냥 쑥 읽어주시면서 했어야죠. 근데 사실 요 녀석은 이 가만 봐도 풀 수 있고 나머지를 안 봐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지문 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아시겠죠?